자, 그러면 또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램 영어 기출 모의고사 분석 13회 고등학교 2학년 2022학년도 3월달 전국연합 모의고사 핵심 문항 21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은 밑줄친 부분에 대한 축적 의미 파악하는 문제인데 의미 파악은 밑줄친 부분하고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말 또는 반대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같은 의미를 갖고 있거나 반대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원인과 결과를 보고 내용을 판단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타겟팅 해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 들어가 있는 문장, 맨 마지막 문장이에요. But in almost every case, helping move the needle forward is vastly better than not helping at all. 자, 일단 but 역접의 연결사가 나왔고요.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앞의 내용하고 상반된 내용이다. 맨 마지막 문장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A가 B보다 엄청 더 나은 것이다라고 했어요. 항상 비교 구문이 나오면 비교 대상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뭐와 뭐를 비교하는지. 자, 여기서는 helping move the needle forward. 밑줄진 부분하고 not helping at all. 아예 도와주지 않는 것을 비교하고 있는데 아예 도와주지 않는 것보다는 바늘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상당히 더 좋대요.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 이 글에서 필자가 말하고자. 그럼 구체적으로 helping move the needle forward가 의미하는 바가 그러니까 뭘 하라는 건지 필자가 어? 뭘 하라는 건지에 대한 재진술이나 역진술. 역진술은 뭐 아예 그냥 손 놓고 있는 거. 자, 재진술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문 전체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응집력 있게 붙여나가는지 자,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 잘 듣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똑같이 문제를 풀면서 적용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Everyone has heard the expression, don't let the perfect become the enemy of the good. 자, 여기 apostrophe s는 has를 줄인 말이죠. 그지? 현재 완료 시제고요. 경험의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가 이런 표현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표현? 이런 표현이요. 이걸 또 멍청하게 the expression 주어, don't let 동사,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오형식 구조로 보면 안 된다. 왜냐하면 the expression이 주어라고 하면 단수명사가 주어니까 수일치해가지고 don't 아니라 doesn't 써줘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명령문이에요, 명령문.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이런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어떤 표현? The perfect. 더 플러스 형용사 여기서는 추상명사의 뜻으로 쓰인 거죠. 뭐뭐한 것. 완벽한 것이 the good. 좋은 것의 the enemy. 적수가 되게 하지 말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다시. 그럼 이 글에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은 결국 이거예요. The perfect는 the good의 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항상 우리말답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완벽한 것이 좋은 것의 적이 되게 하지 말라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국어 실력이 나타나는 거야. 어떤 의미겠어? 뭔가를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가 좋은 거를 망치면 안 된다라는 거지. 다시 말해서 완벽주의를 가지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알겠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겠죠. 두 번째 문장. If you want to get over an obstacle so that your idea can become the solution-based policy you've long dreamed of, you can't have an all or nothing mentality. 자, 문장이 길면 일단 쪼개고 보셔야 돼요. 자, if S1, V1, S2, V2는 우리가 두 가지 관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S1, V1, A라고 하고 S2, V2, B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A가 원인, 그 다음에 B가 결과인 경우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은 첫 번째 경우이겠죠. 만약 A 하면 B 하다. 그 얘기는 뭐야? B 하려면 A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지. 근데 두 번째는 지금처럼 만약 당신이 뭐뭐 하기를 원한다면 A가 뭐예요? 목적입니다. 즉 결과를 의미하는 거고 B가 반대로 당신이 뭐뭐 해야 한다라는 방법, 즉 원인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자, 두 번째 문장은 첫 번째 인과관계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두 번째 인과관계로 가야 됩니까? 두 번째 인과관계로 가야 되죠. 즉 다시 말해서 이게 결과값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you can't have all or nothing mentality 얘가 방법 즉 원인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할 수가 아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지. get over 극복하다 obstacle 장애물 so that은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죠. 뭐뭐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당신의 아이디어가 해결책 기반의 전략이 될 수 있도록 장애물을 극복하고 싶다면 알겠어요? 그런데 어떤 펄러시냐면 당신이 오랫동안 꿈꿔오던 거야. 그러면 다시 당신이 정말 오랫동안 꿈꿔오던 이러한 펄러시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장애물을 극복하고 싶다면 당신은 all or nothing이라는 멘탈리티, 정신 상태를 가지면 안 된다. 그 얘기하는 all or nothing 멘탈리티는 어떤 정신 상태예요? 뭐 아니면 도인 거지. 알겠어? 뭐 아니면 도라는 식의 정신 상태를 갖고 있어서는 당신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해결책 기반의 어떤 전략이 되도록 당신의 아이디어가 전략이 되도록 장애물을 극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 이 글에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an all or nothing mentality는 결국 첫 번째 문장에 무엇과 우리가 매칭을 해볼 수가 있겠어? The perfect. 완벽한 거하고 매칭을 시킬 수 있겠지. 뭐 완벽하지 않으면 이게 직성이 안 풀려. 아, 하다가 그냥 이거 뭐하러 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You have to be willing to alter your idea and let others influence its outcome. 자, 일단 구조 파악을 해볼게요. 자, 여기 let 얘는
무엇이랑 지금 병렬 구조로 봐야 됩니까? 앞에 나온 얼터하고 병렬 구조로 봐야 되겠죠. 비블링 투부정사는 기꺼이 뭐뭐하다 이런 뜻이고 have to는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예요. 그죠? 당신은 기꺼이 두 가지를 해야만 하는데 첫 번째는 뭘 해야 돼요? 아이디어를 변경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허용해 줘야 돼요. 너 혼자 다 하겠다라고 고집 피우면 안 된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글에서 필자가 말하고 싶은 중심 내용, 확실한 주장은 뭐예요? 의견은 뭡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죠. 고집 피우지 말고 다른 사람도 참여하게 해라. 알겠습니까? 지금 이 밑줄 친 부분, 결과부터 먼저 우리가 이야기해 보면 이렇게 하라는 건데 바늘이 움직이도록 도와주라는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너의 생각을 바꾸고 다른 사람들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알겠어? 네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You have to be okay with the outcome being a little different and even a little less than you wanted. 괜찮아야만 해. 똑같은 이야기죠. 무엇에 있어서 오케이 해야만 하냐면 결과가 살짝 다른 것에 대해서 오케이 해야 돼. 받아들여야 된다고. 너가 원했던 것보다 조금 덜 미치더라도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해야 돼. 알겠어요?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선생님이 완벽한 거, 뭐 아니면 도식의 정신 상태를 갖고 있으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기준은 여기야. 어? 이 정도는 해야 돼. 근데 학생이 여기에 맨날 못 미쳐. 그럼 못 가르치지. 야, 그렇게 할 거면 때려쳐. 이렇게 얘기나 하고 하겠지. 그지? 아, 근데 학생이란 당연히 모르고 잘 못하니까 학원 다니면서 선생님한테 배우려는 건데 선생님의 기준이 이만큼 있는데 거기에 딱딱딱 부합 못한다고 해가지고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막 괜찮지 않아 길길이 뛰어 그러면 아무도 못 가르치죠. 누구는 가르치겠어? 진짜 극 상위권 극소수의 학생들만 가르치겠지.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극 상위권 애들은 스스로 공부할 수 있어. 그잖아.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상위권일 거 아니야. 그치? 완벽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자, 다섯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say. 여기서부터는, 자, 뭐가 시작되는 거냐면, 예시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say나 suppose. 그 무슨 뜻입니까? 가정하다, 추정하다 이런 뜻이지? consider, imagine, 이런 것 다음에 that 주어 동사 나오면 결국 이러한 것을 말해보자, 가정해보자, 고려해보자, 상상해보자라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주어 동사에 나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구체적인 상황이에요. 다시 말해서 say나 suppose, consider, imagine이란 표현 나오면 이건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는 것이다? 예시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빠르게 한번 확인해 봅시다. 당신이 밀어붙이고 있어요. 깨끗한 물 액트라는 것은 자, 액트가 법과 관련해서 쓰이면 조항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한 물이라는 법률 조항을 당신이 밀어붙인다라고 말해봅시다. 여섯 번째 문장. Even if 비록 what emerges 나타나는 것이 isn't as well funded as you wished 당신이 원했던 것만큼 자금이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or 아니면 doesn't match how you originally conceived the bill conceive 상상하다 bill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법과 관련해서 쓰이면 법안이라는 뜻이죠. 당신이 본래 그 법안에 대해 상상했던 방식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you will have still succeeded. 당신은 여전히 성공하게 될 텐데 미래 완료 시제 in ensuring that ensure 보장하다 이런 뜻이죠. 보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신이 그래도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뭘 보장하는데? Kids in troubled areas, 곤란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have access to clean water,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 기회를 갖도록 보장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것이다. 알겠어요? 1번 문장, that's what counts. 그것이 중요한 거야. 자, 여기서 대시 가리키는 건 당연히 뭐겠습니까? 요 보장한 거죠. 곤란한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깨끗한 식수에 대한 접근 기회를 조금이나마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즉, that 동격이죠. They will be safer because of your idea and your effort. 당신의 아이디어와 당신의 노력 덕분에 그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될 거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Is it perfect? 완벽한가요? No, 아니죠. Is there more work to be done? 해야 할 일이 더 많은가요? Absolutely. 당연하죠. 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금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원래 상상하던 거랑 조금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은 당연히 있는 거죠. 하지만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바늘이 움직이도록 앞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것. 즉, 다시 말해서 뭡니까? 조금 결과가 다르더라도 괜찮은 것. 당신의 아이디어를 바꾸고 다른 사람들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하는 것이 아예 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것이다. 알겠어? 자, 그러면 다시 문제를 보겠습니다. 일단 정답률을 보시면요. 정답률 59%였어요. 정답률 50% 기준으로 보시면요. 정답률 50% 이하로 나오는 문제들은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솔직히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선행하는 입장에서는 뭐 틀려도 사실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 이상한 건 아니야. 근데 50%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정확하게 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하물며 정답률이 80% 넘는 거는요, 초등학생도 푸는 문제예요. 솔직히 말하면. 웬만해서. 그런 문제 틀렸다 그러면, 아, 내가 공부가 많이 부족하구나. 반성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helping move the needle forward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말. 자, 이 파란색으로 밑줄 친 말. To be willing to alter your idea and let others influence its outcome하고, 그 다음에 to be okay with the outcome being a little different, even a little less than you wanted. 이 부분에 해당되는, 자, 선택지를 고르면 되겠죠? 자, 1번. 또 지문은 꼼꼼하게 보고 선택지는 대충 보고 그러면 안 돼요. 자, 1번 봅시다. Spending time and money on celebrating perfection. 완벽을 기념하는데 시간과 돈을 쓰는 것. 아니, 완벽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기념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까? 2번. Suggesting cost-saving strategies for a good cause. 여기 맨 마지막에 cause는요. 대의 명분이란 뜻이에요. 이 cause가 명사로 쓰였을 때 큰 뜻, 대의 명분이란 뜻이 있어요. 충분한 대의 명분을 위한 비용을 절약하는 전략을 제안하는 것. 비용 절약하는 전략, 뭐 돈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지금. 그지? 그다음 3번 making a difference as best as the situation allows. 상황이 허락하는 만큼 best, 최선을 다해서 차이를 만드는 것. 이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결과가 좋아지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4번 checking your resources, 자원을 확인하는 거 전혀 상관없고요. 5번 collecting donations,
기부금을 모집하는 거 역시 전혀 상관없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문에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기부금 이야기가. 그지? 알겠어? 자, 그 다음 22번. 묘지 문제인데. 자, 22번, 23번, 24번은 묶어서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자, 22번은 요지 문제고요. 수능 모의고사에서. 23번은 주제 문제고요. 24번은 제목 문제예요. 공통점은 뭐냐면 22번, 23번, 24번은요. 공통점이 중심 내용 직접 파악입니다. 22번 요지 이 글의 중심 내용이 뭐야? 23번 주제 이 글의 중심 내용이 뭐야? 24번 제목 이 글의 중심 내용이 뭐야? 직접 물어보는 유형이야. 근데 왜 문제가 다른 거지 표현이? 선택지가 좀 구성이 달라요. 22번 요지 문제는 선택지가 우리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3번 주제 문제는 선택지가 영어 명사로 되어 있고요. 24번 제목 문제는 주로 선택지가 영어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중심 내용이 뭐냐? 중심 내용이. 자,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대상에 대한, 어떤 대상에 대한 필자의 의견이나 설명을 우리는 중심 내용이라고 해요. 아니면 두 번째,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부분인데, 원인, 결과, 인과관계가 중심 내용인 경우도 많습니다. 대상이나 원인을 A라고 하고 의견이나 결과를 B라고 했을 때 요즘 문제는 선택지 구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A는 B이다. 또는 A 하려면 아니다. B 하려면 A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영어 명사 주제 문제는 B of A. 뭐 예를 들어서 대상이 건강이에요. 건강. 의견이 중요하다. The importance of health. 이렇게 되는 거겠지. 아니면 자 A가 원인이고 B가 결과야. 그러면 주로 나오는 게 뭐예요? The impact of A on B 이런 식으로 선택지가 구성이 되겠지. A, B에 대한 영향력 이런 식으로. 알겠어? 24번 제목 문제는 영어 문장의 중심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지는 않고요. 반어나 비유법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독자의 관심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24번 제목 문제를 풀 때는 선택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꼭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22번 요지 문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항상 첫 번째 문장을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 문장에 이 글의 대상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대상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고, 반복되는 명사, 어, 그런 것들을 핵심어 대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문장 보면 brands that fail to grow and develop lose their relevance. 구조 분석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장은 몇 형식 문장입니까? brands가 주어고 lose가 동사고 their relevance가 목적어인 3형식 문장이죠. that 주격 관계 대명사고 두 번째 동사 lose 앞까지가 전부 관계사절의 수식 범위가 되겠고요. 알겠어? relevance가 무슨 뜻이에요? 적합성이라는 뜻이에요. 관련성. 이러이러한 브랜드는 관련성을 상실한다라는 거지.
어떤 브랜드?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실패한 브랜드는 적합성을 상실한대요. 첫 번째 문장에 사실은 필자의 의견이 담겨져 있고 인과관계로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뭡니까? 자, 성장하지 못한 브랜드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그지? 인과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브랜드가 관련성, 적합성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하고 발달하는데 실패하면 안 되는 거지. 자, 두 번째 문장, think about. 이것도 뭐겠어요? 예시죠, 예시.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상황이지. The person you knew who was once in the fast track at your company, who is either no longer with the firm or worse yet appears to have hit a plateau in his career, in his or her career. 자, 이런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보는데, 자, 어떤 사람? 첫 번째,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한때 당신의 회사에서 패스트 트랙, 성공 가도에 있던 사람, 잘 나가던 사람, 예전에. 근데 세 번째, 어떤 사람이야? either A or B는 A 혹은 B 중 하나 이런 뜻이죠? 더 이상은 그 회사에 없거나 아니면 더 나쁜 것은 자신의 커리어에 있어서 hit a plateau는 각주에 나왔죠? 정체기에 들다. 정체기에 들어갔던 것처럼 보이는 이런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상황이 그려지십니까? 굳이 회사가 아니라 학교로 따져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학생인데. 예전에는 공부 꽤 잘했어. 근데 지금은 완전 하위권에서 빌빌대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 학생, 친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건 뭡니까? 성장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해서 관련성, 적합성을 상실하게 된 거죠. 자,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Assuming he or she did not make an ambitious move, more often than not, this individual is a victim, 희생자, 희생양이라는 뜻이죠. Of having failed to stay relevant and embrace the advances in his or her industry. 여기 embrace는 포용하다, 받아들이다라는 뜻인데 얘랑 지금 병렬 구조는 뭡니까? 앞에 나온 to stay. 얘랑 병렬 구조인 거죠. 두 가지를 실패했던 희생자다. 이런 뜻이지. assuming 분사구문이고, 그지? 가정해 보면 뭘? 그 사람이 한때 잘 나갔다가 지금은 엉망이 되어버린, 자, 그 사람이 종종 야심에 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 사람은 희생자야. 어떤 희생자? 실패했던 것에 대한 희생자죠. 무엇을 실패한 거예요? 관련성을 유지하고 자신의 산업에서 발전을 받아들이는데 실패했던 희생자인 거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선생님 봤을 때. 초등학교 때는 진짜 공부를 잘해. 뭐 그냥 부모님이 우리의 천재인가 보다 막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똑똑해. 근데 중학교 올라가가지고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 뭐 2학기 때 시험을 봤는데 개판이야. 뭐지? 당황해. 아, 공부를 제대로, 어, 이번에는 준비를 못했나 보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올라가면 또 잘하겠지 싶었는데 웬걸 중학교 2학년 올라갔는데 성적이 그대로이거나 아니면 더 떨어져. 뭐지? 이유는 딱 하나죠. 딱 고 한 때만 잘 나갔던 거고 뭐가 안 된 거야. 선행학습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지. 수학으로 따지자면 현행학습만 한 거야.
더하기 빼기, 어? 곱하기 나누기 사칙 연습만 하고 앉아 있었던 거지. 방정식도 안 배우고, 어? 도형도 안 배우고, 선행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 중학교 올라갔으니 당연히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 영어도 마찬가지. 중학교 때는 그냥 시험 뭐 영어 뭐 별 거 아니니 뭐 이렇게 생각했다가 뭐 매번 볼 때마다 그래도 90점 나오니까 시험 보기 한 3주 전에 그냥 불이나게 그냥 외우고 그냥 하면 어느 정도 점수 나오니까 난 영어 좀 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도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웬걸 40점 나오고 50점 나오고 왜 그런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를 안 해놔서 그런 거지. 다시 말해서 성장하고 발달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합성을 상실해버린 거죠.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Think about. 자, 다시 또 다른 예시가 나오고 있죠. 예시 1, 예시 2 이렇게 돼 있는 거네. The impact personal computing technology had on the first wave of executive leadership exposed to the technology. 자, 여기 exposed는 동사가 아니라 과거 분사로 봐야 되겠죠? 자, 영향력인데 어떤 영향력입니까? 개인용 컴퓨터 사용 능력, 기술이 미쳤던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디에서? 임원들의 지도력의 첫 번째 물결에 있어서, 그러니까 1세대 임원 지도력에 대해서 이 개인용 컴퓨터 기술이 미쳤던 영향력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그 기술에 노출되었던 1세대 지도자들. 처음에 뭐 개인용 PC 나오고 그랬을 때, 아유, 컴퓨터 이런 거 뭐가,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다 그냥 아날로그가 좋지. 그랬던 사장들이나 임원들. Those who embraced the technology were able to integrate it into their work styles and excel. 여기 excel은 또 뭐랑 병렬 구조로 봐야 돼요? 앞에 integrate랑 병렬 구조로 봐야 되겠죠. integrate는 통합하다, 합치다라는 뜻이고 excel, 탁월하다, 뛰어나다, 앞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 그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 기술을 포용했던 사람들은 두 가지를 할 수 있었는데, 첫 번째, 그 컴퓨터 기술을 자신의 업무에 통합할 수 있었고, 두 번째, 남들보다 뛰어날 수 있었던 거죠. 여섯 번째 문장, those who were resistant, 저항했던 사람들입니다. Many times, 여러 번, 자, 컴퓨터 이런 활용 능력에 대해서 저항했던 사람들은 found few opportunities to advance their careers. few, 부정의 뜻이죠. 자신의 어떤 커리어를 발전시킬 기회를 거의 찾지 못하게 되었고, and in many cases, 그리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자, 이거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네요. were ultimately let go through early retirement for failure to stay relevant and update their skills. 결국 let go through 자 놓아주게 된 거죠. 당한 겁니다. 조기 은퇴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실패 때문에 어떤 실패? 관련성과 그러니까 관련성을 유지하고 자신의 스킬을 업데이트하는데 실패한 것 때문에 조기 은퇴를 경험하게 되었다. 알겠어? 자,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고 인과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였죠. 여기서 키워드는 뭐예요? 관련성, 성장, 발전 이런 것들이지? 선택지에서 고르면 몇 번이 정답이에요? 자, 5번.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업계에서의 적합성을 잃게 된다가 정답이 되겠죠. 자, 정답률 66%니까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 자, 23번 주제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What consequences of eating too many grapes and other sweet fruit could there possibly be for our brains? 자, 첫 번째 문장에 질문 나왔으니까 이 글에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미 드러났어요. 뭡니까? 질문을 왜 했는데? 대답하려고.
이런 걸 국어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문, 답, 법이라고 하죠. 그지? 질문을 보면 대답이 뻔히 보여요. 자, consequence. 영향력, 결과. 어떤 결과. 너무 많은 포도나 다른 달콤한 과일을 먹는 것의 결과가 있을 수 있을까? 당신의 머리에 대해서. 즉, 다시 말해서 인과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과일을 많이 먹으면, 섭취하면 두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둘 중 하나겠지. 긍정적 영향 아니면 부정적 영향. 둘 중 하나겠지. 알겠어? 이건 너무 쉬운 문제야.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A few large studies have helped to shed some light. shed는 비추다 이런 뜻이고요. 몇 개의 대형 연구가, 큰 대규모 연구가 자, 약간의 견해를, 불빛을 비추는데 도움이 되고 있어요. In one, 한 연구에서 higher fruit intake in older, cognitively healthy adults was linked with less volume in the hippocampus. 히포캠퍼스는 각주의 자, 해마라고 나왔어요. 대뇌 측두엽의 해마라고 나왔습니다. 좀 어렵긴 하는데 두께 많이 나오니까 그냥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보다 높은 과일 섭취입니다. 나이가 많고 인지적으로 건강한 성인들에게 있어서의 과일 섭취가 많은 것이 해마에 있어서 less volume, 여기서 볼륨은 부피란 뜻이고요. 줄어든 부피와 연결되어 있대요. 다시 말해서 과일 섭취를 많이 했더니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져야 돼. 자, 두뇌가 어떻게 된 거예요? 두뇌 부피가 줄어든 거예요. 좀 머리가 안 좋아진 거죠. 오? 자, 네 번째 문장. This finding was unusual. 이러한 결과가 특이한 이유는 since people who eat more fruit usually display the benefits associated with a healthy diet.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과일을 더 많이 먹는 사람들이 보통 어떤 이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결과가 좀 특이한 거죠. 어떤 이익? 건강한 식사와 관련된 장점을 보여주기 때문에 과일을 많이 먹으면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 이상한데? 라는 느낌을 주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문장. In this study, however, 하지만 역적, the researchers isolated various components of the subject's diet. 자, 실험 연구 조사에서 subject 나오면 다 무슨 뜻으로 봐야 돼요? 실험 대상, 연구 대상으로 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연구원들이 첫 번째 아이솔레이트 했어요. 고립시켰답니다. 뭘? 연구 대상의 식단의 다양한 구성 요소를 고립시켰어요. 그러니까 식사를 한 번에 먹을 때 뭐 고기도 먹고 과일도 먹고 뭐 탄수화물도 먹고 이렇게 먹게 한 게 아니라 과일만 먹게 한 거야. 과일만 먹게 한 거라. 그리고 나서 발견했는데 과일이라는 것이 기억 중추에 대해서 어떠한 favors, 후의도 베풀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라는 점을 발견했어요. 즉 머리에 안 좋다. 알겠어요? 그다음 여섯 번째 문장. Another study from the Mayo Clinic saw a similar inverse relationship between fruit intake and volume of the cortex, the large outer layer of the brain. 자, 또 다른 연구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 언어를 다음에 항상 단수명사 나온다고 했어요. 자, another 다음에는 항상 단수명사가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또 다른 하나의 단수명사라는 뜻이니까 이 단수명사가 앞에 나온 내용하고 추가가 된 거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마이오 클리닉 센터에서 한 또 다른 연구가 보았는데 비슷한 인버스 반대의 관계 과일 섭취와 더 콜텍스는 대뇌 피질입니다. 동격이고요. 두뇌의 커다란 외부층인 대뇌 피질의 부피 사이에 비슷한 부정적인 관계를 역관계를 발견한 거죠. 그러면 자, 이 글의 주제는 뭡니까? 결국 딱 요거지, 요거. 과일 섭취와 세뇌 피질, 즉 두뇌의 부피 사이의 역관계, 어? 역관계. 그러니까 과일 섭취를 많이 하면 두뇌의 부피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지.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앞에 내용하고 똑같은 이야기. 알겠습니다. 이거 너무 쉬웠던 문제야, 사실은. 단, 어휘력이 뒷받침이 될 때. 어휘력이 뒷받침이 될 때. 어휘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못 풀지, 당연히.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1번, benefits 이익이에요? 아니죠? 그 다음에 2번, 보편적인 선호도, 과일 좋아한다라는 이야기 아니고요. 그 다음, 운동? 두뇌 운동?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죠. 영양상의 차이? 뭔 소리야. 자, 5번, negative effect of fruit overconsumption on the cognitive brain. 원인, 결과, 인과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정적인 영향력. 과일의 과도한 섭취의 인지적 두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력.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알겠어? 정답률 74%니까 쉬운 문제였어. 자, 24번. 자, 제목 문제 하나 풀고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Winning turns on a self-conscious awareness that others are watching. 승리는 켜버린대요. 자기 의식적인 인식을 켜버린대요. 어떤 인식? 여기서 that은 동격을 나타내는 접속사죠.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자기 의식적인 인식을 켜버린대요. 자, 우리말답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영어니까 영어틱하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긴 사람은요, 자의식이 강해져요. 어떤 자의식? 다른 사람들이 항상 자기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자의식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는 별 볼 일 없게 공부 잘 못하다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번 시험에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 모든 선생님과 학생들이 우와 하면서 갑자기 다 나를 쳐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 전교 1등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 한번 느껴봐.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It's a lot easier to move under the radar when no one knows you and no one is paying attention. 자, when도 마찬가지죠. 어디 갔습니까? when. A 하다, B 할 때. 그러면 얘가 원인, 얘가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지. 알겠어? 자, it 무슨 주어? 가주어. to move 진주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고. 자, 레이더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다, 쉽다. 레이더 아래에서 움직인다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지. 알겠어? 그러니까 존재감 없이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언제? 아무도 너를 모르고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사람들, 그러니까 뭐 존재감 없이 살아가는 건 정말 쉬운 일이에요. 자, 세 번째 문장. You can mess up. 일을 망칠 수도 있고요. And be rough. 엉망이 될 수도 있어요. 난폭해질 수도 있고요. And get dirty. 더러워져도 됩니다. Because no one even knows you are there.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당신이 그곳에 있다라는 걸 아무도 모르니까. 존재감이 없어. 어? 학교를 결석했는데 학교를 결석했는지 다 아무도 몰라. 그러면 결석해도 되는 거지.
알겠어? 자, 네 번째 문장. But, 하지만, 역적. As soon as you start to win, 당신이 승리하기 시작하는 순간, and others start to notice,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하는 순간, you are suddenly aware that, 당신은 갑자기 인식하게 되는데, you are being observed. 자, 현재 진행 수동태죠? 당신이 관찰당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갑자기 인식하게 된 것이다. You are being judged. 당신은 판단받고 있는 중이다. You worry that. 당신은 걱정하게 된다. Others will discover your flaws and weaknesses.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결함이나 약점을 발견할까봐. And you start hiding your true personality.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진정한 personality, 개성 뒤에 개성을 숨기기 시작한다. So, 그래야 you can be a good role model and good citizen and a leader that others can respect. 당신이 좋은 롤 모델이 되고 좋은 시민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어? 아니 사실은 뭔 일인지 모르겠는데 다 찍었는데 다 맞은 거야. 그래서 전교 1등 나온 거야. 사람들이 우와, 너 사실 천재였구나. 대박. 이러고 왔는데 막 불안해 죽겠어. 다음 시험 보면 어떡할까. 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지. 7번 문장, There's nothing wrong with that.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래요. 자, 8번 문장, but, 하지만, 다시 역적. If you do it at the expense of being who you really are. 자, expense, 비용이란 뜻이죠. At the expense of 하면 무엇을 희생시켜가면서 이런 뜻이에요.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희생시켜가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한다는 건 뭐예요? 좋은 롤모델이 되고, 좋은 시민이 되고, 좋은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면, making decisions, 결정을 내리면서 어떤 결정? That please others instead of pleasing yourself. 당신 자신을 즐겁게 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you're not going to be in that position very long. 당신은 그 자리에 그닥 오래 있지 못하게 될 겁니다. 자, 이것도 다 뭐예요? 인과관계죠? 솔직하게 말해야지. 저 찍었는데 다 맞았어요. When you start apologizing for who you are, apologize, 사과하다.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사과하기 시작하면, 구구절절 변명하기 시작하면, you stop growing and you stop winning. stop ing, 몸 하는 걸 멈추다. 당신은 성장을 멈추고 승리를 멈추게 된다. permanently, 영원히. 인과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인과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너를 모르면 그냥 쉽게 사는데 너가 뭔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자의식이 굉장히 강해진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자, 너의 정체성을 희생시켜가면서 계속 그걸 유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그 자리에 오래 있지 못하니까 솔직해지란 이야기지. 알겠습니까? 자, 1번 Stop judging others.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예요. 2번 Why disappointment? 실망감이 왜 나오죠? 그 다음 3번 winning versus losing 이기는 것 대 지는 것 a dangerously misleading mindset 위험하게 잘못 이끄는 마음가짐 이겨야지 또는 패배주의에 빠지거나 그거 다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니죠? 4번 winners in a trap 함정에 빠진 위너들 too self-conscious to be themselves 자 이거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거죠. to 형용사 to 부정사 무슨 뜻이었어요? 너무나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너무나 자의식이 강해서 본인 자신일 수가 없게 된다. 이게 이긴 사람, 성공한 사람이 빠지는 함정이다. 답은 4번이 되겠죠. 정직이 최선의 방책인가? 적을 친구로 만드는 데 있어서
적을 친구로 만드는 건 전혀 이 글의 대상이 아니었다. 알겠습니다. 자, 정답률 65%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그렇게 쉬운 문제도 아니고 딱 애매한 문제였다.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0번 어휘 문제 한번 볼게요. 자, 30번 밑줄 어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모순된 말을 찾아야 됩니다. 모순. 모순이라는 게 뭐냐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거든. 앞뒤가 안 맞는 데는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 인과적 모순이 있고요. 즉, 원인 결과가 안 맞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문맥적 모순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글의 흐름을 잘 파악해야 돼. 알겠어? 30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Robert Blackburn and Stephen Hodge noted that in a changing environment, it is not clear that consistency is always a virtue and that one of the advantages of human judgment is the ability to detect change. 이 두 사람이 주목했대요. 뭘 주목했냐면 변하는 환경에서는요. it 가주어, that 진주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죠.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것을 주목했던 거죠. consistency가 무슨 뜻이에요? 일관성이라는 뜻이죠. 일관성은 뭐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일관성이 항상 virtue, 미덕이라는 점이 분명하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했고요. 주목했고요. 그 다음, 여기 that하고 병렬 구조가 요 되실까요? 아니면 요 되실까요? 인간의 판단 능력의 장점 중 하나는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이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을 주목한 건지 아니면 자, 이런 게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과 이렇다라는 것을 주목한 건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결론은 뭐예요? 주목했던 점이 두 가지인 거죠. 다시 이 두 사람이 주목했던 바는 첫 번째, 환경이 변하면 일관성이 항상 미덕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이야. 환경이 변했는데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주목했던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인간의 판단 능력의 장점 중 하나가 뭐냐 하면 변화를 감지하는, 발견하는 능력이라는 점을 주목했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글에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건 두 가지예요. 환경이 변하면 일관성이 안 좋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인간의 판단 능력의 장점 중 하나가 뭐냐면 변화가 생겼을 때 그걸 발견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지. 알겠어?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us, 따라서 결론이죠. In changing environments, 변하는 환경에서는요, it might be advantageous, 유리할지도 몰라요. 뭐가? To combine human judgment and statistical models. combine A with B, A and B, A와 B를 결합하다. it 가주어, to combine 진주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고요. 여기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결국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죠. 환경이 변하면 인간의 판단 능력과 통계적 모델, 여기서 통계적 모델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겠어? 일관성을 얘기하는 거겠지.
자, 통계적 모델을 결합하는 것이 유리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Blackberg and Hodge examined this possibility. 자, 이러한 가능성. 그럼 이러한 가능성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인간의 판단 능력과 통계적 모델을 결합시키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겠지?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는데 어떻게? By 뭐뭐 함으로써 having supermarket managers forecast demand for certain products and then creating a composite forecast. composite는 각주의 종합적인이라고 나왔어요. By averaging these judgments with a forecast of statistical models based on test data. 자, 여기 creating은 뭐랑 병렬 구조로 봐야 돼요? 앞에 having이랑 병렬 구조로 봐야 되겠죠? 인간의 판단 능력과 통계적 모델을 결합시키는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토했느냐? 첫 번째는 슈퍼마켓 관리자들이 예측하도록 시킨 거예요. 알겠어? 수요를.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를 슈퍼마켓 주인들이 예측하도록 시키고 두 번째는 종합적인 예측을 마련하게 한 거예요. 자, 종합적인 예측은 또 어떻게 마련했느냐? 이러한 판단은 어떤 판단 얘기하는 거지? 인간의 판단을 얘기하는 거지. 슈퍼마켓 주인들의 판단과 예측, 통계적 모델의 예측의 평균을 구함으로써.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통계적 모델의 예측의 근거는 뭐냐면 과거의 자료에 근거해서. 과거의 자료에 근거해서 통계적 모델의 예측값과 슈퍼마켓 주인들의 판단의 평균을 구함으로써 종합적인 예측을 마련하게 해서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검토했던 거죠. 여기서 과거의 데이터는 뭘로 봐야 돼요? 일관성으로 봐야 되겠죠. 일관성. 통계적 모델의 근거는 과거의 데이터예요. X값이에요. 일관성인 거죠.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네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The logic was that 논리는 다음과 같았는데 statistical models deny stable conditions and therefore cannot account for the effects on demand of novel events such as actions taken by competitors or the introduction of new products. 통계 모델 B는 deny,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뭘? 안정적인 조건을. 여기서 이 안정적인 조건은 결국 과거의 자료, 즉 일관성을 얘기하는 건데, 아니, 통계적 모델이 과거의 자료, 즉 일관성, 안정적인 조건에 기반한 건데 이걸 부정한다라는 게 모순된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따라서 cannot account for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죠. 뭐가 통계적 모델이 안정적인 조건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런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다. 통계적 모델이 무엇에 대한 새로운 사건의 어떤 수요에 대한 효과를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지. 새로운 사건 뭐가 있어요? 첫 번째, 경쟁 업체에 의해서 취해진 조치나 두 번째, 새로운 상품의 도입과 같은 새로운 사건의 수요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통계적 모델은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게 논리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환경이 변해요.
어떤 새로운 상품이 나왔어. 이 상품의 수요에 대해 예측을 할 때는 이런 통계적 모델만으로는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인간의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자, 동그라미 3번이 모순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인다라고 해야 되겠지? 부인한다가 아니라. 알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서 이 안정적인 조건이라는 건 통계적 모델의 기반인 과거의 데이터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서의 과거의 데이터는 결국에는 첫 번째 문장의 일관성의 논리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되게 어렵네. 그냥 영어가 단순하게 단어 조합해서 해석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굉장히 논리적 사고력이 필요하다고. 아시겠습니까? 수학 문제랑 똑같아. 자, 정답률 45% 아니나 다를까 되게 어려웠죠. 솔직히 이런 문제는, 그래, 인간적으로 틀려도 상관은 없다. 하지만 이해는 해야 되겠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 35번 보겠습니다. 무관한 문장 고르기. 무관한 문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중심 내용하고 관련이 없는 문장을 말하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중심 내용과 관련이 없다라는 게 뭐냐? 첫 번째, 대상이 달라요. 그럼 무관한 문장이죠. 아니면 의견의 방향성이 다릅니다. 무관한 문장인 거지. 아니면 원인이 달라요. 무관한 문장이고. 아니면 결과가 달라요. 무관한 문장인 거지. 결국 35번 무관한 문장 고르기도 중심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 거고, 구체적으로 대상이 뭔지, 의견이 무엇인지, 원인이 뭔지, 결과가 뭔지를 파악해야 풀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어요? 대상이 다르면 너무 쉬워. 의견의 방향성이 달라도 너무 쉬워요. 근데 원인이나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이게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 살펴봅시다. Human processes differ from rational processes in their outcome. 인간의 과정은 합리적 과정과는 결과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 글에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은 뭐예요? 인간의 과정과 합리적 과정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지. 인간의 과정은 뭐고 합리적인 과정은 뭔지 설명을 해야 되겠지? 두 번째입니다. A process is rational. 어떤 과정이 합리적인데 if 만약 그렇다면 자 원인 결과 인과관계죠. 과정이라는 건 이런 조건이 필요해요. It always does the right thing based on the current information. 과정이 항상 옳아야 한다라는 거지. 현재의 정보에 근거해서 과정이 항상 옳아야 한다라는 거야. 그래야 과정이 합리적이라는 거지. given. 자, given은 고려해 볼 때 이런 뜻이에요. 이상적인 성과 측정을 고려해 볼 때 과정이 현재의 정보에 근거해서 옳은 것을 해야만 합리적인 겁니다. 세 번째 문장. In short, 요약하자면 rational processes go by the book. 합리적 과정이라는 건 go by the book 하면 책대로 진행되다, 규칙대로 진행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and assume that the book is actually correct. 그리고 가정하는데 그 책이 실제로 옳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교과서 나온 대로 어떤 과정이 진행되는 건 합리적인 과정입니다.
자, 네 번째 문장. Human processes involve instinct, 본능이죠. Intuition, 직관입니다. 직관이 뭐예요? 딱 보고 아는 걸 직관이라고요. 알겠어요? And other variables, 그리고 다른 변수를 포함하는데 어떤 변수냐? That don't necessarily reflect the book. Not necessarly는 부분부정이죠.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겁니다. 책은 반드시 반영하지는 아니하는 다른 변수를 포함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and may not even consider the existing data. 이 인간의 과정이라는 것은 두 번째, 심지어 기존의 자료조차 고려를 안 할지도 모르는 거죠. 다섯 번째 문장, as an example. 예를 들어서, the rational way to drive a car is to always follow the laws. 차를 운전하는 합리적인 방법은 항상 법규를 따르는 것입니다. Likewise, 마찬가지로 추가하고 있는 거죠. Pedestrian crossing signs vary depending on the country with differing appearances of a person crossing the street. Depending on 무엇에 따라서 이런 뜻이죠? 근거에서. 자, 그러면 앞에서도 나왔는데 자, depending on이나 아니면 based on 명사 그렇게 하면 자, 요 주어 동사 A라고 하고 명사 B라고 했을 때 이거 다 무슨 뜻입니까? B에 따라서 A 하다라는 뜻이지? B가 원인, A가 결과를 나타냅니다. 보행자의 횡단 신호가 차이가 있다. 이게 결과고요. 보행자 횡단 신호의 차이의 근거, 원인은 뭐냐면 길을 건너는 사람의 다양한 모습을 가진 나라에 따라서, 즉 보행자의 모습에 따라서 나라별로 이 신호가 차이가 있다. 이 인과관계는 지금 인간의 과정과 합리적 과정의 차이점, 합리적 과정의 인과관계하고 인간의 과정의 인과관계하고 인과관계가 원인 결과가 전혀 상관이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일단 무관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장. 하지만 교통이라는 게 합리적이지는 않아요. 만약 당신이 법을 정확하게 따르기만 한다면 당신은 결국 어딘가에 처박혀 있겠죠. 왜냐하면 다른 운전자들은 법을 정확하게 따르지는 아니하니까요. 알겠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운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따라서 인간적으로 행동해야 되지 합리적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무관한 문장은 동그라미 3번이 되겠고요. 무관한 문장 치고는 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40번 요약문 완성 살펴볼게요. 요약문은 항상 요약문부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타겟팅 하겠습니다. Having affected the evolution of our A perception, vertical and front-back dimensions are easily perceived, but the left-right axis, axis는 각주의 축이라고 나왔어요. 축. which is not P in nature, doesn't come instantly to us. 잘 봐. 일단 요약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지금 vertical and front back dimensions와 the left right axis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맞니?
vertical and front back dimensions는 쉽게 인식이 되지만 left right axis는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 즉 쉽게 인식이 안 된다라는 거지. 얘는 인식이 잘 안 되고 얘는 인식이 잘 된다는 얘기. 자, 그러면 B부터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The left right axis가 쉽게 인식이 안 되는 게 자연에서 B하지 않기 때문이래.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여기 무슨 말 들어가야 돼? 우리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 당연히 vertical and front back dimensions는 자연에서 중요하니까 쉽게 인식이 됐겠지? 자, 그러면 이제 A를 생각해 보는데 having affected라고 해서 분사구문입니다. 즉 vertical and front back dimensions가 영향을 미친 거야. 어디에? 여기에. 그 얘기는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값이라는 거지. vertical은 무슨 뜻이에요? 수직적인이라는 뜻이죠. front back dimensions는 앞뒤 차원이잖아. 수직적 차원과 앞뒤 차원이 우리의 어떤 인식의 진화에 영향을 미쳤을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인식이 발달할 수 있었을까? 이거 무슨 인식이에요, 이거? 공간적 인식 아니야, 이거? 이게 이해가 되는 여러분들이 지문도 이해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라. 알겠어요? 한번 봅시다. young child may be puzzled. 어린아이가 당황할 수도 있어. When asked. 질문을 받으면 to distinguish between the directions of right and left. 오른쪽과 왼쪽 방향을 구별하라는 요청을 받으면 어린아이가 당황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신발 신을 때 맨날 왼쪽 오른쪽 바꿔 신고 맨날 그러지 않았어? 엄마가 아이고 그게 아니야 이거 막 바꿔 신겨주고 막 그랬단 말이야. But 하지만 the same child may have no difficulty. 똑같은 애가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아요. In determining the directions of up and down, 위 아래, or back and front, 앞 뒤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쉽게 인식이 된다는 이야기지. 세 번째 문장, scientists propose that 과학자들이 제안하는 바로는 this occurs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because although we experience three dimensions 우리가 비록 3차원을 경험하긴 하지만 only two had a strong influence on our evolution 오로지 두 가지만 우리의 진화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 두 가지가 뭔데? The vertical dimension as defined by gravity, 중력에 의해서 정의되는 수직적 차원과 and in mobile species, 움직이는 종으로서 the front back dimension as defined by the positioning of sensory and feeding mechanisms, 감각 그리고 feeding 자, 먹이 섭취 메커니즘의 포지셔닝에 의해 정의되는 대로 앞뒤 차원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우리의 진화에 강력한 영향력이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결국 자, 요건 다 뭡니까? 공간적 인식인 거죠. 이제 자, 네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These influence our perception of vertical versus horizontal, fur versus clothes. 여기 답 나왔네. 수직적 그리고 수직적 대 수평적 멀리 있는 것에 가까이 있는 것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대요. 이건 공간적인 인식인 거죠. And the search for dangers from above, such as an eagle, 독수리처럼 위에서 나타나는 위험, or below, such as a snake,
뱀처럼 밑에서 나타나는 위험에 대한 검색,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However, 하지만 the left-right axis is not as relevant in nature. 좌우축은 자연에서 관련성이 없다, 적합하지 않다, 즉 중요하지 않다. 비자리에 딱 들어갈 말이 뭐예요? relevant죠. 됐습니까? 답 나왔어요. 자, 그러면 다시 비자리에 들어갈 말 relevant. 자, 그러면 동의어에 해당되는 거 뭐가 있어요? significant 되죠? scarce는 안 되지. 찾기 힘드니까. different, 다른, 관련 없죠? accessible, 접근 가능은 뭐 관련성이 있다고 보면 바람직한? 바람직한 거하고 관련성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 A 자리에 들어갈 게 문화적이냐, 공간적이냐? 공간적이죠. 다 1번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얘들. 알았어? 자, 이제 마지막 논리작문 볼 텐데요. 41번 제목 문제고요. 중심 내용 찾으면 되겠죠? 42번은 밑줄 어입니다. 뭘 찾으면 되겠어요? 모순 찾으면 되겠죠? 자, 이건 중심 내용. 대상, 의견, 원인, 결과 찾으면 되는 거고요. 얘는 모순된 말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보통은 중심 내용에서 모순이 많이 나타나요. 중심 내용에서. 그러니까 42번 풀면 41번도 자동적으로 풀려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봅시다. Creative people aren't all cut from the same cloth. 창의적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대사. 창의적인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천에서 잘린 건 아니에요.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야? 같은 부류가 아니라는 거지. 창의적인 사람은 부류가 다른 사람들이다. They have varying levels of maturity and sensitivity. 창의적인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다양한 수준의 성숙도와 민감성을 가지고 있어. They have different approaches to work. 창의적인 사람들은 일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달라요. And they were each motivated by different things. 그리고 창의적인 사람들은 각각 다양한 것들에 의해 동기가 생깁니다. 알겠어요? 자, 다섯 번째 문장. Managing people is about being aware of their unique personalities. Managing people. 자, 봐봐. 여기서 managing이 현재 분사야, 동명사야. 동명사 맞아? 사람들을 관리하는 거야, 관리하는 사람들이야. 관리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없지. 왜? people이 주어면 복수명사 주어니까 복수동사 써야 되는데 단수동사 쓰고 있지? 그지?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managing은 동명사 주어라는 거지. 그다음 결정적으로 너희들 이거 꼭 알아둬야 되지. A is B. A는 B이다. A가 주어고 B가 보어고 동격 관계로 본다. 이거 그러니까 중학교 영문법 처음 문장의 구조 형식에서 우리가 배운 거잖아, 그치? 그지? 비동사에서도 배운 거. 그럼 여기서 A가 뭐냐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거. B는 뭐가 되는 거야? 이 대상에 대한 필자의 의견이 되는 거지. 아, 뭐다? 주제문이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글에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건 결국 사람을 관리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지. 사람을 관리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독특한 개성에 대해 인식을 한다라는 거야. 사람들의 독특한 개성에 대해 인식을 한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선생님이 학생을 관리할 때 천편일률적으로 다 학생이면 똑같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학생 개개인의 개성에 대해 생각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지도를 해야 되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자, 여섯 번째 문장. It's also about empathy and adaptability. 자,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당연히 뭐겠습니까? Managing people이겠죠. 사람들을 관리한다라는 건 또한 empathy와 adaptability에 관한 것이고, empathy, 공감, adaptability, 적응성, and knowing how the things you do and say will be interpreted and adapting accordingly. 그리고 당신이 하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해석이 되고 그에 따라 적응이 될지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관리하려면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것이. 자, 7번 문장 보겠습니다. Who you are, 당신이 누구인지, and what you say, 그리고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may not be the same from one person to the next. 사람마다 똑같이 아니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제각각일 수가 있겠지. 그지?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말하는 것이 똑같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네. If you are asking someone to work a second weekend in a row,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ask 목적어 투부정사 5형식 구조죠. 목적어가 뭐하도록 요구하다. 연속해서 2주 동안 주말에 일해달라고 누군가에게 요청한다면 or 아니면 you're telling 당신이 말하고 있다면 them 그들에게 they aren't getting that deserved promotion just yet. 사람들이 아직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승진을 얻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알겠어? You need to bear in mind the group. 당신은 집단을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인과적으로 모순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자, 직원들한테 2주 연속해서 주말에 직장 사무실 나와서 일 좀 해주세요. 아, 이번에는 좀 승진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집단을 염두에 둔다라는 건 뭐예요? 다 똑같이 생각한다라는 거지. 그럼 직원이 관리가 되겠어요? 안 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직원을 관리한다라는 것은, 자, 사람을 관리한다는 건 사람의 독특한 개성에 대해 인식을 한다고 했죠. 집단을 염두에 두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개인을 염두에 둬야 되겠지. 결과적으로 모순이 있지. 모순이 없죠. 쉽습니까, 이게? 어려워요. 자, 일단 42번 정답은 3번 C가 되겠고요. 이 글의 제목은 뭡니까? 사람을 다룰 때 개성에 주목해라. 그 얘기하는 거지. Know each person to guarantee best performance. 최고의 성과? 이건 아니에요. 2번 flexible hours. 자유시간. 그러니까 유연한 시간, 근무 시간. An appealing working conditions. 일하는 조건? 이거 뭐 상관 있습니까? 그 뒤에 뭐 자유시간에 관한 이야기가 좀 나왔나? 3번 Talk to employees more often in hard times. 어려운 시기일수록 직원들에게 더 자주 말하세요. 뭐 말해라라는 이야기 아니고. 그 다음에 4번 공감과 인식이 어떻게 다른가? 이거의 차이점에 관한 이야기 아니죠? 아, 1번. 1번이 정답이네. 자, 5번. 자, 창의성이 경쟁 속에서 시달리는 이유. 이것도 아니고요.
경쟁 때문에 창의성이 망한다는 이야기 아니고, 1번이 정답이에요. 미안, 다시. 자, 각자를 알아라. 여기 to guarantee best performance는 미안합니다. 얘가 목적을 나타내는 거죠. 즉, 최고의 성과를 보장한다는 건 결국 무슨 의미로 봐야 돼요? 사람들을 관리한다라는 의미로 봐야 돼요. 미안. 자,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각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다. 인과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어요. 많이 어려웠지? 특히 guarantee best performance가 manage people의 의미라는 걸 파악하지 못하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오답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건 아무리 봐도 정답이 아니네. 그치?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빈칸 순서 삽입 문제 제외하고 나머지 기본적으로 핵심 주요 문항들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업에서는 빈칸하고 순서 삽입 문제, 이거 되게 어려운데, 그거 살펴볼 거고요. 가장 베스트는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체크업 테스트를 풀어보세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 체크업 테스트 풀다가 모르는 표현이나 또는 지문이 약간 변형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모르는 단어 있으면 다 사전 찾아보시고, 꼼꼼하게 뜯어보고 문제를 풀어주세요. 대충 풀지 마시고요. 알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